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4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경마는 지난주와 비교해봤을 때 한 경주가 축소 운영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출전주 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는 경주 수가 좀 조정이 됐고요. 이와 같은 흐름은 거의 여름 휴장 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토요경마는 총 11개 경주가 시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이제 제주경마가 기존의 토요경마였죠. 이 두 개 경주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자체 경주로 시행이 됐는데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3월달부터는 다 중계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주경마 상당히 좀 어렵고 난이도가 좀 높긴 합니다만, 저로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7개 경주가 다 중계 경주로 시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금요 방송을 촬영을 했었는데, 강진호 유저님께서 실시간 예상방송 하시면 안 되나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러니까는 경마문화 신문이라든가 저희 또 같이 발간되는 또 퍼펙트 오늘 경마. 자, 이 두 개 신문 발간에, 그러니까 책자 발간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상방송을 하면서 정말 웬만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마필의 특장점을 설명을 드리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또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또 루즈해지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또 이게 또 그러니까 좀 짧게 방송을 해달라는 분들의 요청도 좀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딜레마긴 합니다만,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관심 있게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543분이 구독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청 전에 구독 안 하시는 분들, 안 해주신 분들은 꼭 구독을 부탁드리고 저한테는 상당히 좀 많은 힘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토요경마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토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월초경마 답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출전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고배당은 연출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은근히 경주별 혼전도는 높습니다. 제가 이 부산경마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에서는 정말 이게 조금은 분석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능력마 간의 접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날은 이 천장 주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행주로인지 내측이 가벼운지 또는 외곽이 가벼운지 또는 추입주로인지,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정말 극명하게 우열이 가려질 수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우열이 가려질 수 있는 경주가 거의 몇 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현장 상태라든가 현장 집중력이 좀 요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경주별로 혼전도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현장에 가신다라면 저에 따라 추천마번을 그대로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혼전도를 감안한 공략을 하신다라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준비된 승부 경주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반부 2경주, 5경주, 7경주는 오전장 메인이고요. 그리고 8경주, 10경주가 마지막 A급 승부처입니다. 오늘 2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이렇게 승부로 준비되어 있고 최고의 메인은 7경주와 10경주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을 고려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루키 2경주가 되고요. 총 12뒤의 마필이 출전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1경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기대치는 신예의 마필들은 있긴 합니다만, 자, 이 마필들이 아직까지는 실전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경주는 2뒤의 마필을 먼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크게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7번 킹다이아,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 유쾌한 사랑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유쾌한 사랑 같은 경우에는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마필이 그동안의 타임을 놓고 보면 초반에도 어느 정도 붙어줬던 경주에서도 뒷심이 나와주는 그런 타임이었었고요. 그러니까 13초대, 13초대 직전에도 초반에 빨리 붙어줬는데 이렇게 빨리 네이스 전개를 펼친 마필치고는 종반이 지원 F타임이 14초이면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이게 추입 전개였다면 믿음이 떨어지죠. 그런데 선행 전개였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기록 경쟁력도 분명히 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11번 유쾌한 사랑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실전 경험이 소위 있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또한 최근에 김효정 교수가 꾸준하게 호흡을 맞췄었는데, 자, 임기용 교수의 교체가 나쁘지는 않죠. 출발 연습까지 시행을 했고요. 자, 이번 경주 11번 마필의 믿음은 충분히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데뷔전에 임하는 7번 킹다이아. 이 마필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덩치가 큰 마필, 덩치형 마필이라고 하죠. 거구의 마필들. 이 킹다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이제 체중이 530g대입니다. 거의 육박하는 그런 체형인데, 기본적으로 체형이 큰 마필들은 상식적으로 좀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필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 킹다이아는 좀 예외인 게 출발이 아주 빠르진 않지만은 스피드가 정말 좋고요. 마체에 비해서는 스피드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종반의 묵직한 탄력도 파워풀한 걸음도 돋보였던 마필. 그 마필이 바로 이 7번 킹다이아입니다. 물론 약점은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면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있습니다. 이 마필이 내측으로 기다린다는 거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마필의 힘에 붙여서 자꾸 내측으로 기대는 그런 습성이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악벽입니다. 악벽. 그래서 내측으로 기대는 습성이 있고요.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무적인 점은 7번 마필은 힘에서 미흡해서 기대는 마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악벽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 마필이 전개가 안 풀리고 뒤에서 따라오는 마필이라면은 종반에 승부가 될 타이밍에 자꾸 내축으로 기대해버리면 이게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초반에 앞선에만 붙어주면 종반의 일정 부분 내축으로 기대해도 펜스 쪽에 붙이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킹다이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인정을 합니다. 7번 마필. 자, 2회 마필 중에 기본기가 좋은 마필들이 몇 두가 좀 있긴 합니다. 1번 테마탄생, 4번 펜시플레이. 그러니까 소위 이 마필들은 데뷔전 때 인기를 모았었는데,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네요. 극지 않은 복권이다. 그러니까는 기본기는 좋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된 전력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 테마탄생도 제가 작성한 건데, 어떻게 썼냐면 제가 6등급에서 자력을 기대할 정도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데 충분한 경쟁력 갖췄기 때문에 기본기 좋아서 관심 많은 소식 없다. 단 앞선에 설명드렸던 6등급에서 자력을 기대할 정도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 마필이 데뷔전 때 인기순위 2위였고요. 그리고 초반에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중반에 힘을 쓸 수 있는 마필인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데뷔전의 성적은 1분 18초 9에 따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는 내측 최적의 전개였고요. 물론 이번 경주는 데뷔한 이후에 2전째 경주고, 게다가 문세영 교수의 안전교체는 달라질 수 있겠죠. 1번 게이트 2전까지. 근데 맹신할 정도의 그런 상당한 능력 마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잠재력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믿고 할 정도의 포스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는 검증 단계로 필요해 보이고요. 4번 펜시플레이는 전형적인 선행용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단거리에서 강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직전에 내측 최적의 전개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데뷔전에 특수성은 있었지만, 이 마필이 정말 일정 부분 힘이 차 있는 상태라면은 직전에 5줄의 편한 선행은 어느 정도 버텼어야 됩니다. 근데 종반에 버티지를 못했죠. 그래서 믿음이 좀 떨어지는 마필이고, 그리고 9번 새벽 불빛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결정력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 마필이 주폭이 좀 좁은 단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직전에는 나름대로 올라오는 듯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딱 그 수준이다. 그래서 일단은 11번 유쾌한 사랑과 7번 킹다이아가 가장 유력한 마필드로 보여지고요. 그나마 안고 한다면은 1번 테마탄생이죠. 역시 게이트 A점, 마필의 발전 기대치,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그나마 이 마필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자, 1경기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유쾌한 사랑, 7번 킹다이아. 저는 일단 한 방만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번 테마탄생, 이 마필을 복병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전도가 좀 높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아예 포기한 경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답이 나오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한번 시청을 부탁드리고, 일단 1경주는 좀 저배당이 유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가 이제 돌입이 되는데,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국산마 6등급의 검증된 마필드는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400m의 거리가 일단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노림수의 복병 마필 또는 노림수의 마필 오픈을 합니다. 먼저 이번 경주의 뒷신발의 강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은 대략적으로 본다면은 1번 캐처먼, 3번 터프 여제, 4번 투에이스, 6번 보스 베이비. 물론 이제 뭐 7번 최고 포인트 정도까지 나름대로 가능권이고,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은 바로 2번 블랙건, 그리고 외곽에는 8번, 9번 마필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3대 마필. 그런데 이게 이제 항상 경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능력마가 필요 없다라면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의 능력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필들이 만약에 못 버틴다는 확신이 든다라면은 선인마, 그 다음에는 추인마,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블랙건이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선행은 바로 외곽에 있는 8번, 9번인데, 그래서 블랙건이 선입전개 이후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뒷심은 아직까지 좀 미흡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조금은 애매하죠. 선행도 아니고, 그래서 추임력으로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뒷심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총마로서는 메리트는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8번 아치신이 일단은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이 마필은 기존에 뒷신발에 강점이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 휴양기를 거치고 이 마필의 스타트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저는 이거를 변화로 보입니다. 변화로 보고요. 변화의 시점이고, 공교롭게도 복귀 전에서 이 마필 또 선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번에 거리가 1200이면 저는 숨도 안 쉬고 이 마필 놓고 때립니다. 왜? 스타트가 안 좋았던 마필이 스타트가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마필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거리가 이게 1400이라는 점이, 이게 여러 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눌러보고 이 마필의 능력을 객관화시켜서 평가를 해봐도 이거는 1400은 정말 버티기는 정말 쉽지는 않다 라는 점이고요. 원더풀 TG 같은 경우는 이게 분석을 같이 하는데, 이 마필도 이전까지만 해도 종반의 뒷심이 상당히 좋았었죠. 지원 F타임이 13초대 초반입니다. 건조한 줄에서 이 정도의 타임이라면은 상당히 걸음이 많이 남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뒷심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에요. 보니까는 거리가 좀 늘어났죠. 그리고 직전에 1400을 뛰었는데 딱 1400입니다. 그때 당시에 1400을 뛰었는데, 결승 전반 100m 지점까지는 정말 잘 뛰었다가 거의 이게 100m를 남겨둔 시점에서 뒷심에서 상당히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TG도 이번에 선행 또는 선입전개가 유력하긴 합니다만 1400은 버거운 여건이다. 버거운 여건. 그러면 이제 추입형 마필 쪽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1번 캐츠우먼, 그리고 3번 터프 여제, 4번 투에이스, 6번 보스 베이비, 7번 최고 포인트가 일단은 가능권인데, 저는 다른 마필 다 차치하고 딱 2뒤의 마필만 설명해 드립니다. 2뒤의 마필. 노림수는 말이 4번 투에이스입니다. 투에이스. 물론 이제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는 솔직히 좀 있습니다. 신인 기수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상규 기수의 성적이 너무 좋죠.
이상규 교수가 한동안의 부진을 딛고 이제는 부상의 트라우마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듯 보이고 최근에 우승과 준우승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성적이.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뒷심발이 가장 강점이 있는 마필은 이 마필입니다. 투에이스. 공교롭게도 35조 마방에서는 1번 마필과 동반 출전이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승 기수는 정정인 기수의 캐치원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능력은 분명히 투에이스입니다. 그래서 투에이스라는 마필을 일단은 주목을 하고요. 보스베이비가 훈련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마필이 이때 여력이 남았었고 이때도 훈련 강도 엄청 높았죠. 그리고 이번 경주 역시 훈련 강도 높였는데 이게 좀 전개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이때도 너무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바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 가능성은 있고 준비 과정은 좋은데 뭐랄까 좀 믿음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딱 이 찬스다, 타이밍이다, 이런 촉이 오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 특징이 있겠고 7번 최고 포인트는 필히 조심해야 될 게 이 마필은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능력 대비 최선 아니었습니다. 이 마필, 이런 마필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두 번의 걸음이 그런데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훈련 강도 나쁘지 않고요. 게다가 이동화 기수의 기승까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많이 터진다면 이 마필입니다. 최고 포인트. 저는 객관적으로 이제 여러 정황상 4번 투에이스라는 마필을 노리는데 미흡하게나마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 7번 마필까지는 고민을 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저는 고민스럽습니다. 이 마필이 그 정도로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 약한 위주를 일관했는데 이때도 여러 개 남았습니다. 이때도 최선 아니었고요. 제가 볼 때 최근에 계속 이런 타이밍인데 이번 경주는 편성연화가 약하기 때문에 이 최고 포인트 또한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추입이 통한다. 물론 1경주를 통해서 주로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입이 통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면은 4번과 7번인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4번 쪽에 80% 충마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7번 쪽에 20%의 가능성을 열고 접근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목할 마필은 투에이스입니다. 투에이스. 다만 이제 투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적정 체중을 기대해 본다면은 마이너스 10kg 정도가 빠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제가 체중 체크까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7번 최고 포인트는 어찌됐든 간에 놓고 가든 어찌됐든 간에 이 마필은 필히 안고 갖춰야 됩니다. 필히. 그래서 이제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개와 마필의 능력을 대비해 봤을 때 이렇게 저로서는 답을 찾았습니다. 노림수의 마필은 4번 투에이스고 여기에 차선책은 7번 최고 포인트라는 마필. 이 마필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가장 무서운 마필.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쓰죠. 마칠인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거는 옛말이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433으로 보는 게 의지4, 정말 의지4, 그리고 마필의 능력 3, 그리고 기수의 역량 3.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마필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최근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준비가 된 마필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최고 포인트라는 마필을 저는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현명한 현장에서의 판단을 통해서 첫 번째 승부 경주, 이 경주를 강력하게 한번 임해보면서 첫 승부 적중으로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졸졸한 편성인데 혼전도는 상당히 높고요. 이게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기존에 이제 4등급에 뛰고 있는 마필도 있고요. 그리고 상승세에 승급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경주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역시 핸디캡 경주의 가장 중요한 부담 중량이죠. 부중. 여기에 답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번 경주. 먼저 주목할 마필은 3두의 마필입니다. 바로 이 3번 콜조이, 그리고 4번 킹스아이, 그리고 외곽의 8번 엘리트 룰주. 하나같이 좀 공통점이 있는 게 부담 중량에 따라서 이 마필들이 최근에 부진한 모습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쿨조이라는 마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마필이 지난해 9월달이었죠. 이때
이때 9월 달에 국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당시에 1번 게이트의 문정경 기수가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적습니다. 53.5kg를 짊어지고 선행을 쏴서 그대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은 4등급에서는 그것도 선행 찬스라면은 나름대로 경쟁이 있는 마필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콜조너는 마필. 그랬던 마필이 지난 1월 달에 이 마필이 57.5를 무려 짊어지고 선행이 아닌 추입 전개를 펼쳤는데 그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직전에 1번 게이트의 57.5 부담이랑 동일했죠. 선행 찬스. 이거는 정말 무조건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네요. 물론 이제 선행을 편하게 나서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 전경주도 이 마필이 선행이 아니었죠. 이때도 추입이었습니다. 종말에 올라가는 그런 추입력이었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역시 57이 넘어가면 좀 무겁다. 57 그리고 또 약간의 파행기도 좀 걸리는 그런 마필이 됐고요. 두 번째로 킹사라는 마필. 5등급하고 4등급의 갭은 무조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상승세의 마필이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에 따른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킹스 아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4등급 경주였죠. 이 경주에 55kg의 부담 중량. 55kg. 그러니까는 12월 18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부담이 56이었고요. 5등급에서야 55를 짊어지고 또는 56을 짊어지고 상대를 압도했지만 4등급에서 55는 이마필한테도 절대 만만치 않았던 부담량이었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는 선행을 받아야 되는 마필이 따라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재평가는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마필 역시 부담량이 일단은 관건이다. 그리고 파인기 여파도 역시 살펴봐야 된다. 콜조너는 마필과 좀 흡사하죠. 그리고 외곽에는 만약에 8번 엘리트 룰주. 엘리트 룰주는 승급한 다음에 승급 전에 3등을 했습니다. 51kg를 짊어지고 김태희 기수의 기승에 3등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24일 날 레이스 51을 짊어지고 이마필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경주가 4등급 편성입니다. 이번과 동일하죠. 그러면 그랬던 마필이 직전에 왜 이렇게 부진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내측 최적의 경기였고요. 김태희 기수 최선 다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담 중량입니다. 그러니까는 12월 달과 1월 달에 갭 차이는 2.5kg가 늘어난 부담 중량이었죠. 그래서 놓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현급에 있는 8번 엘리트 룰주, 4번 킹스아이, 3번 콜조이의 부담 중량이 다 최근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마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 조금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면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들이 승급 마필이죠. 승급 마필.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등급에서 4등급의 승급한 마필의 벽은 무조건 높다. 그런데 이 벽이라는 게 킹스아이처럼 5등급하고 승급한 다음에 부담량 갭 차이가 거의 없을 때나 말하는 거지. 보시면은 스틸 플레이는 직전 대비 2kg의 감량입니다. 승급 전후로 인해서. 그리고 원더풀 인디도 직전 대비 3kg의 감량 이점이 주어졌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5번과 6번이 나름대로 승급 이후에 거리도 들고 검증은 필요하지만은 일단은 최근의 경주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저는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콜조이, 킹스아이, 엘리트를 주라는 마필이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가 저는 부담 중량 때문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 경주는 6번과 5번의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굳이 우열을 가린다면 저는 6번 마필을 좀 더 세게 봅니다. 뭐 이건 뭐 근소한 차이고 나름대로는 현장 컨디션이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6번 마필의 잠재력으로서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33조 마방의 김태희 기수가 거의 뭐 자주 기승을 하죠. 뭐 이런 연대를 놓고 보더라도 제가 이 마필이 부담 중량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 본다면은 33조 마방의 원더풀인들을 좀 더 세게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뭐 연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여건상 놓고 보면 승급하는 마필의 2뒤의 마필의 여건이 상당히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항상 경주를 분석할 때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게 뭐 걸음이 여러 개 월등히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숲을 보면서 아 이 편성은 정말 이렇구나 이렇게 항상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자, 3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급마 1위의 마필의 능력이 여건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그나마 3번, 4번. 여기 이제 2번 큐피드 웨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걸음이 이 마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주도 종반에 여러 개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병 마필 엘리트를 주는 5세 한 마리 54.5면은 안 된다고 보여지고 2번 마필이 그나마 복병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4번, 죄송합니다. 6번, 5번이었죠? 6번을 기본적인 저로서는 축으로 인정을 하고 5번 마필, 4번, 3번, 2번 이렇게 3대 마필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현장 주로를 정말 꼼꼼하게 보시고 각지를 보시고 유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 제가 뒷경주도 계속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가 조금은 고민스러운 게 아니라 좀 이상한 게 제가 상당히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 이런 경주가 간혹 있긴 합니다. 상당히 세게 보고 못해도 인기순위 1위, 2위가 돼야 되는 마필이 현재 인기순위 3위, 4위까지 밀려있는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심에 세워둘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8번 거미블루입니다. 거미블루. 우리 현재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1번 아르고 공주, 3세 안말에 7번의 경주의 우승, 그리고 승급전의 직전에 3등을 기록했던 마필. 그리고 이제 5번 세네카나 마필, 역시 3세 순말에 이번에 승급전이 일어난 마필. 그리고 이제 거미블루도 역시 승급전이 많은데, 저는 이제 빠르게는 5번 세네카나 마필과 여기에 거미블루가 상당히 좀 빠르긴 합니다. 1위 마필. 이 3두의 마필이 다 3세 마필이고 안말 순말인데, 저는 냉정해 봤을 때 이 마필들 중에 가장 세게 보기는 마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잠재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거미블루나 마필. 그래서 놓고 보니까 이게 승급전 외에는 이 마필의 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송재철 기수의 호흡도 좋고 출전주기가 조금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병력 이슈가 크지 않고요. 열창 의미 없습니다. 훈련 강도 나쁘지 않겠고 마무리 스포련까지 출발 연습까지. 자, 이렇게 감안해 보면은 글쎄요, 이 거미블루라는 마필을 제가 볼 때는 저평가할 이유가 없는데 현재 인기순위는 5번, 1번에 밀려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만큼 물론 이제 5번 세네칸이라든가 1번 아르고 공주를 제가 아주 저평가는 아닌데 이 마필들을 대비 능력은 저는 거미블루가 세다고 인정을 합니다. 거미블루. 솔직히 이제 1번은 무조건 이긴다고 보여지고 세네카는 어떤 개연성이 좀 있냐면 이 마필은 최근에 계속 파행기가 좀 있었습니다. 1월 말까지 해서. 그런데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 마필이 완벽하게 지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앞으로 더욱더 많이 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 마필의 능력 또한 8번 마필보다는 저로서는 조금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7번 금성시대라는 마필이 선행, 선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들 일단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8번, 정오 포에버. 종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저는 이번 경주의 거리가 1300이긴 합니다만, 물론 당일 주로를 봐야 되겠지만, 이번 경주의 마필의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앞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행력과 선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 이 마필들이 종반까지 버틸 가능성이 충분한 레이스로 보이기 때문에 9번 정오포에버 같이 이렇게 추임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이 종반의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 저는 앞선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8번과 5번이 가장 유력하게 했고, 이거 안고 한다면 이제 1번과 9번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간명하게 명경주 분석을 합니다. 4경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번이냐, 5번이냐, 8번이냐의 충마 선정인데, 저는 8번 거미블루가 무조건 능력과 잠재력에서 앞서 있다. 그리고 전개도 나쁘지 않겠고, 훈련 준비 강적, 그리고 또 훈련 강도, 기승기수의 호흡이라든가, 이 모든 걸 감안해 본다면 8번 마필을 저평가할 이유는 다른 1도 없습니다.
1번과 5번 마필의 인기순위 밀릴 이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8번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고, 안고 한다면 이제 9번 정우 포에버 정도가 앞선의 경합 이후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4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 이거 상당히 이게 좀 웃긴 경주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게, 정말 이 경주는 또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주로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이거는 당일 주로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날에 따라 성적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인 마필이 나왔습니다. 이번 경주. 그런데 제가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 후반에 설명드립니다. 먼저 보시면 MJ타임은 지난 2월 5일이었죠. 천리총한테 약간 졌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봄이라는 마필이 이겼고, 그리고 톱포지션을 이겼던 마필이죠. 이 마필이 MJ타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톱포지션, 이 마필은 1월달까지만 해도 골드카이저라든가 다나온노즈, 천리총 이런 마필들을 제압을 했던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천리총, MJ타임, 우주의 봄한테 졌습니다. 추입형 마필. 다나온노즈 직전에 톱포지션한테 졌지만 그 전경주까지만 해도 내용은 상당히 좋았었죠. 우주의 봄, 천리총, MJ타임한테 졌고요. 그리고 톱포지션을 이겼습니다. 천리총, 이 마필은 1월달에는 톱포지션하는 마필한테 졌는데 직전에는 이겼습니다. 톱포지션을. 그리고 MJ타임과 우주의 봄도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날 따라 틀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게이트라든가 당일 주 상태라든가 뚜렷하게 상대를 압도할 마필은 없고, 선행주로 했을 때는 이 마필이 또 이기고, 아니면 또 추입주로 했을 때는 또 톱포지셔널 마필, 3번 마필, 톱포지셔널 마필이 또 이겨버리고, 그런 편성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정말 상당히 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속된 말로 좀 골 때린 경주인데, 그래도 저는 불변으로 보여지는 게, 일단은 그 어떤 주로가 형성이 되고 어떤 여건이 주어져도 이 마필의 능력은 일단 믿습니다. 바로 이 8번 안양폭격기입니다. 안양폭격기. 어떻게 믿냐면, 일단은 이 마필의 이번 경주 저는 선행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물론 이 마필의 저는 선임력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안양폭격기. 그러니까는 이외의 마필들은 당일날 주로 상태에 따라서 이미 능력이 어느 정도 나온 그런 4세 마필들인데, 이런 경주는 분명히 성장세의 3세 마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능력 드러난 또는 이미 기복을 보이는 4세 마필보다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 중에 있는 마필. 최근에 안양폭격기의 그런 능력을 놓고 봤을 때는 웬만해서는 이 마필이 선두권에 나선다면 쉽게 무너지는 마필이 아니고요. 그리고 뒷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게다가 승급전에 이 마필은 감량 이점까지 주어졌고, 한동안 고생이었던 골마경기가 최근에 완벽하게 치료가 되면서 경주력이 더욱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그 어떤 마필들은 뭐 전개라든가 게이트 주로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안양폭격기만큼은 그나마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가장 믿을 수 있겠다. 제가 MJ타임, 톱포지션, 뭐 다나온노즈, 우주의 범, 여기에 뭐 천리총 다 이기고 주고 합니다. 뭐 정말 이거는 뭐 다 이기고 주고 하는데, 안양폭격기만큼은 본연의 능력 발휘가 상당히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전개라든가 능력, 잠재력으로 놓고 본다면 3세 마필이 유일하게 빅스마트와 안양폭격기인데, 뭐 안양폭격기의 전개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 마필을 저로서는 인정을 하고요. 솔직히 골드카이저라는 마필, 이 마필도 최근에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이 마필이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면 특히 12월 달이기 좀 이 마필은 뒷심이 꾸준하게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 마필이 선행까지 나섰던 마필이었죠. 그리고 직전에 이 마필이 느닷없이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준우승했던 마필. 저는 이 거리가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1400은 쉽지는 않습니다. 직전에도 이 마필이 거의 종반에 걸음이 무뎌졌던 탄력감이었고요. 근데 1200m 레이스면은 일단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마필. 우선적으로 저는 안양폭격기라는 마필을 가장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9번 골든카이저라는 마필은 차선책으로 제가 정말 안양폭격기가 최악이었을 때,
마필의 상태가 최악이었을 때는 골드카이라는 마필 또는 주로가 정말 무거웠을 때 그럴 때는 9번 마필이 차선책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입형 마필 또는 삼복승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차돌런이라는 마필을 죄송합니다. 차돌런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최근에 순위는 계속 밀려있지만 중반에 GNF 타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항상 여력이 남았었다. 그리고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임팩트 있게 강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차돌런의 그런 잠재력이라면 이번 경기는 중반에 승부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고배당 마필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마필은 현장 판단이 필요하겠죠. 왜 그런지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노리는 마필 저는 거두절미하고 안양폭격기는 일단은 믿습니다. 이 마필 그리고 차선책으로서는 8번을 1순위로 믿겠고 8번이 정말 최악이다 라고 봤을 때는 9번 마필을 2순위로 고려를 합니다. 일단은 8번 안양폭격기 이 마필을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승부경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전경주입니다. 이변의 가능성 충분해 보이는 그런 경주고 어떻게 보면 뭐 당일 주로에 따라서는 뭐 대끼리로 끝날 수 있는 경주로도 보여지긴 하는데 과연 이제 어떤 주로가 형성이 될 것인가. 그런데 8번 마필은 정말 최악의 그런 극과 극의 주로만 아니라면은 이 마필만큼은 그래도 좀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자, 5경주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마우등급 1700m 레이스. 그나마 이제 이번 경주가 그나마 압축이 되고 저배당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경주네요. 물론 이번 경주도 아주 강한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기대주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외의 마필들이 또 안 되는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 마필을 볼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서 저배당 유력 경주로 6경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먼저 정말 이번 경주에 4를 걸고 추천하는 마필이 저는 눈에 띕니다. 그 마필은 뭐냐면은 바로 9번 정문치가라는 마필. 표현이 조금은 극단적이었나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7조 마방에서 이 마필의 최근의 훈련 강도를 놓고 보면 이때 스포 8바퀴였죠. 그리고 7바퀴. 이번에 또 8바퀴를 돌렸고 자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의 기승입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모든 조교사가 마찬가지죠. 추천하는 마필 다 상금을 벌려고 추천을 하고 나름대로 또 상금을 벌면은 뭐 마주들한테 또 어필도 되고요. 그러면은 또 PR도 되고 좋은 마필을 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뭐 능력이 안 되는 마필도 어쩔 수 없지만 특히나 이 정문체강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마필은 고가의 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7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 그런데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 마필 성적이 별로였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 마필의 통산 성적이 23전 1승 준우승 2회입니다. 그마저도 준우승 2회가 최근에 2번의 경주였습니다. 정문체강이라는 마필.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위 말해서 최근에 조시가 났는데 이거는 제가 사활을 건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정말 이 구자웅 교사가 정말 능력도 좋고요. 뭐 나름대로 저랑도 친분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친분을 내세운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능력도 좋고 나름대로 이런 여건 정문 최강의 그런 최근의 상승세라든가 이 편성 이 마필은 문세영 교수 기승의 이 훈련 강도라면 무조건 이거는 상금을 정말 상당히 단 1의 오차 없이 상금을 벌어야 되는 마필은 바로 이런 마필들입니다. 그만큼 마방의 의지가 너무너무 강하게 느껴지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문세영 교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세게 보는 게 아니라 최근의 그런 능력이라든가 또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마방의 그런 절실함이라든가 또한 마필의 능력이라든가 훈련 강도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모든 게 9번 정문체강은 우승을 목표로 뛸 수밖에 없겠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9번 마필을 저로서는 좀 더 세게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겠고요. 2위권에서 이제 7번 은혜 레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뭐냐면 정문체강이 그대로 댕을 받고 그리고 은혜 레코드라는 마필이 선위권 또는 중상위권 붙어주다가
종반에 그대로 올라오는 끝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래서 7번 은혜 레코드 가능권이고, 감곡선샤는 마필이 여전히 초반에 늦밟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반면에 또 뒷심이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종반에 은혜 레코드가 만약에 부진한다면은 대안은 6번 감곡선샤인이 될 수 있고요. 이외 마필들은 12번 내길의 별과 그리고 10번 페더럴 킹으로 보여지는데, 이 내길의 별이 일단은 주목할 이유가 있는 게, 물론 정문 최강이 문세영 교수의 안장 교체로 인해서 이 마필 의지를 약하게 볼 수는 전혀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정문 최강이 김옥성 기수가 지난 11월달 또는 1월달에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솔직히 이 마필이 변화를 보였고요. 그런데 김옥성 기수가 이번에 타는 마필은 바로 내길의 별이라는 마필이고, 또 이게 내길의 별이 직전에는 조상봉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당초에 주초에는 김옥성 기수, 그러니까 그 전주였죠. 김옥성 기수가 이 마필을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훈련했었고,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훈련을 하고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이 12번 내길의 별도 그냥 추천하는 마필은 아니다. 이 마필 분명히 이번 경주 좀 내용이 있다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12번 마필까지는 안고 가줘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외의 마필은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자, 6경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9번 정문 최강을 저는 믿습니다. 강력한 축으로 믿고요. 그리고 7번, 6번, 여기 12번 마필, 이렇게 2, 3위권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9번 축에 7번, 6번, 12번이고 7번, 6번은 그냥 능력을 세게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12번도 능력상 직전에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기대차 있겠고, 여러분 이제 김옥성 기수가 나름대로는 직전에도 훈련을 담당을 했다. 이번에는 직접 훈련을 담당을 했고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승 기수의 승부지를 절대 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길의 별이라는 마필도 이번 경주는 인기순위 좀 저평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필히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오전짜리로 하면 조금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첫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제가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이자 A급은 첫 번째 카드를 꺼내 드리겠습니다. 7경주.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가. 네, 저로서는 일단은 준비는 돼 있고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주는 선행용 마필과 추입형 마필이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일단은 모든 마필을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입상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들. 매직 조이는 추입형 마필이고요. 그리고 4번 미스 양호 추입형 마필입니다. 추입형 마필. 5번 원더풀 이클 선행 선입이죠. 6번 황금의 추입형 마필. 7번 누나 실버 선행용 마필. 이렇게 먼저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선행용 마필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2위의 마필입니다. 5번 원더풀 이클 그리고 7번 루나 실버. 이거를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앞선에서 설명드렸지만 물론 해당 경주마의 능력계에 따라서는 다른 표현이 또는 다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거의 흡사합니다. 어떤 흡사하냐면 누나 실버라는 마필은 지난해 6월달이었죠.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에서 이 마필이 6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편성이 어마무시하게 강했던 편성이었고요. 그리고 암말 기대주가 총추전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5등급은 껌이었죠. 7월 17일 5등급 준우승, 그리고 8월 14일 5등급 내에 4등, 그리고 9월 25일 준우승을 한 다음에 바로 11월 5일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승급전을 치렀던 마필. 여기서 볼 부분이 역시나 5등급에서 4등급 벽은 높다. 누나 실버가 직전에 승급전의 부담력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52kg. 그리고 이미 1700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요. 물론 단 하나는 뭐냐면은 직전 경주는 4등급의 편성이 강했다. 그러니까 승급전의 강편성이었다. 이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선행전개 펼쳤고 편한 선행이었고, 물론 훈련은 워낙 이 마필이 좀 강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전 대비 훈련감도 좀 약했습니다. 그 점은 좀 있었고요. 그런데 허무할 정도로 종반에 버티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여전히 이 마필은 4등급에서 일단은 검증이 필요해보는 마필로 현재로서는 보여지는데 이번에 10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파인큐도 있고 직전 대비 훈련 강도가 아주 높지가 않습니다. 또한 54로 오히려 직전 대비 2kg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더욱더 열악해졌죠. 4등급이 아직 검증 안 된 마필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1800m의 거리입니다. 선행형 마필인데 1700이 유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리는 더 늘었습니다. 물론 당일날 정말 선행 나서는 마필 그냥 뺑뺑 돌고 정말 엄청 가벼운 줄로라면 봐줘야 되겠죠. 뭐 이런 분석이 무의미합니다.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줄일 때 또는 이 편성이 그렇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현장 주로를 파악하셔야 된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일단은 상당히 열악해졌습니다. 부담이 늘고 훈련 강도 여전히 약하고 추천주기 길어지고 파인기에다가 거리 늘었다. 여기에 원더풀 이크가 최근에 정말 좋죠. 3연속 입상입니다. 6등급 우승, 5등급 준우승, 직전에 우승. 이 편성이 강했던 편성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떳떳하게 4등급 승급전인데 마찬가지죠. 승급전에 5등급에서 4등급의 표 먼저 고려해야 되고요. 승급전의 부담률 직전과 동일합니다. 줄지가 않았습니다. 거리 1400밖에 안 뛰어봤는데 1800m에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면 원더풀 리크 역시 누나실버처럼 이때 당시처럼 이 마필도 이번 경주 절대 장담할 수는 없다. 저는 그래서 이 7경주가 여러모로 제가 여러 번 고민을 해봤지만 이거는 선행용 마필이 버티기에는 정말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마찬가지로 이 원더풀 리크도 직전 경주 대비해서 훈련 강도가 현재 약해졌죠. 여러모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조상범 기수의 첫 기승까지 여러모로 열악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회가 추인마 쪽에 주어집니다. 1번 매직 조이, 그리고 4번 미스 양호, 그리고 6번 황금해. 황금해라는 마필은 이 마필 3등급 마필이었었죠. 저는 깜짝 놀란 게 항상 강급마들, 그러니까는 상위 등급에 있다가 성적이 안 좋아서 강급하는 마필. 그러니까 이 마필은 3등급에 있다가 4등급의 강급전이었죠. 강급하는 마필들은 부담이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58을 짊어졌는데 이때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마필이 초반에 늦발기미도 있었고요. 외곽 전개, 종반에도 외곽 추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8을 짊어지고 이 마필이 올라옵니다. 깜짝 놀랐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내심 직전에 기대를 했지만은 걸음은 그다지 위력적이진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너무 외곽 전개였었고 역시 뭐 초반에 거리차가 너무 컸습니다. 좀 아쉬웠고요. 어찌됐든 이번 경기는 추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뒷심의 경쟁력은 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6번이고요. 일단 인정하고요. 저는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이겁니다. 역시 33조 마방의 매직조이. 이 마필도 최근에 꾸준하게 종반의 걸음이 남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4번의 경주를 제가 지켜보면 능력 대비 100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전에 지난해 여름에 4등급 외산마 4등급 경기 이 마필은 2위를 했던 기록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4등급에서 이 마필은 검증이 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마필이 33조 마방의 매직적이고요. 그리고 33조 마방의 마필에 자주 기수하는 김태희 기수 미스 양호입니다. 미스 양호도 최근에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2초 9, 직전에 건조한 줄에 무려 13초 2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훈련이 이거는 습보를 무려 9바퀴를 돌렸습니다. 엄청나게 정말 강하게 준비를 한 그런 데 있습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직전에 강편성이었죠. 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추입형 마필이 이제 1번, 4번, 6번인데 어찌됐든 간에 1번 아니면 4번이 저는 승부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부를 하면 승부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내심 4번을 좀 더 높게 평가한다. 왜? 이 훈련 강도가 이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나 김태희 기수가 25조 마방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 그에 따라 입상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승부 기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단 하나 제가 이 현장에서 또 찾아봐야 될 게, 살펴봐야 될 게, 저는 김태희 기수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외모적으로가 아니라 뭐 정말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성적도 좋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김태희 기수, 이거는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뭐 개인적인 피셜이죠. 저에 따른 판단이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김태희 교수가 정말 크고 작은 부상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뭐랄까 몸을 살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항상 이게 제가 만약에 기수라도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김태희 교수가 최근에 말머리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주변을 상당히 많이 신경 씁니다. 옆에 마필이 오는지 이런 부분.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경주를 여러 번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변수를 잇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스형라는 마필은 거의 정말 후미권에 있다가 편하게 오다가 종말에 한 발을 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필이 준비가 되면 그래도 이 마필은 승부가 된다. 승부가 된다는 점. 자, 저는 현장에서 일단은 1번을 놓고 갈지 4번을 놓고 갈지 이 부분에 따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7경주는 A급 승부로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면 요약해 본다면 선행은 5번과 7번인데 1800은 믿음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추입형 마필 1번, 4번, 6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여러모로 연대로 갈 수 있는 1번, 4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훈련 강도라든가 부담률을 놓고 본다면 물론 현장에서 제가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은 4번을 조금 더 저로서는 1번보다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변동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현장 체중 체크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변동의 여지는 있겠고 어쨌든 이번에는 추입이 통한다. 그 중심에는 1번, 4번, 6번이 있습니다. 이 3대의 마필을 주목하시면서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역시 뭐 현장 주로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극단적인 선행형 마필, 극단적인 추입형 마필이 쫓아낸 레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주로가 아니라 극과 극의 주로라면 그 부분을 반영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주 7경주 첫 번째 입구로 강력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의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10경주 입급 메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주 8경주 네 번째 승부처입니다. 주요 마필들의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인기로 모기는 마필은 7번 대왕구. 대왕구는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국산마 4등급의 강편성이었습니다. 강편성이었고요. 그리고 조재료 기수의 호흡 자체가 직전에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조재료 기수가 직전 대비 부담 경향도 오히려 0.5 빠졌기 때문에 뭐 직전의 여력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에 걸음의 여력을 감안해 본다면 뭐 이 마필을 저평가리는 단 1도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 5번 마필 세네 파워풀 마필을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을 이렇게 세게 팔리는 이유가 저로서는 크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저는 이 마필 일단 저평가를 합니다. 뭐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마필의 능력이 최근에 이렇게 뭐 임팩트 있는 활약이 아니었고요. 뭐 이때도 솔직히 세네 파워풀이라는 마필이 준우승 했고 초토마라는 마필이 3등을 했는데 이때와 비교한다면 이 마필은 2kg이 늘었죠. 부담량이. 반면에 초토마는 이때 51이었는데 이번에 또 나오죠. 외곽에 51입니다. 동일하게. 그럼 이 여건만 놓고 보더라도 글쎄요. 세네 파워풀이 이렇게 인기를 모을 이유는 저로서는 뭐 크게 믿음은 가는 마필 아닙니다. 8번 문학스톰. 정말 이 마필은 2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고 정말 기회가 오면은 무조건 상금을 벌어야 되는 마필이고요. 중요한 건 능력상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13일도 외산마 4등급의 강편성이었고요. 이때 우승을 했고요. 1월 1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마필이 떴던 경주는 다 편성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너무 최외곽 게이트 57이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능력 발휘가 쉽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특히 1200은 최적합한 거리가 되겠죠. 최적화된 거리로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8번 문학스톰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11번 초토마라는 마필. 초토마는 직전에 김초로 기수와 기승했는데 이 마필은 주행사 때도 김태희 기수가 합격을 했죠. 그 전에도 김태희 기수의 기승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1200 국산마 4등급 경쟁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앞선에 제가 세네파워풀 마필과 부담량을 비교를 했는데 이거 50일에 김태희 기수의 기승이면은 일단은 주목해야 됩니다. 11번 마필.
저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7번 대왕고, 8번 문학스톰, 그리고 11번 초토마를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이 도깨비는 제가 직전에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런 설명이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직전에도 이 마필 그냥 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임팩트가 강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말을 듣고 빼신 분들은 전혀 고민할 게 없었죠. 인기 순위 4위의 마필. 당연히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마필 여전히 능력을 이렇게 뭐 임팩트 있게 보진 않고요. 오히려 이번에 키를 죽이는 복병 마필들은 내측에는 2위의 마필입니다. 특히 1번 호크프린스. 이 호크프린스가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인데, 고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마필이 지난해 6월달까지만 해도 전혀 거름이 안 났습니다. 전혀. 초반에 스타트를 보인 바가 있었지만은 4월달에 뒷심이 밀렸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따라갔지만 거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던 마필이 36주의 공백기를 거치고 나왔는데 1월 27일 GM 사태 모습을 놓고 보면 스피드 엄청나게 마필이 좋았습니다. 좋아졌고요. 그리고 종반의 뒷심 상당히 많이 이 마필 걸음의 완성도가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호크프린스라는 마필은 성장세의 그런 4세 마필이죠. 이제 막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마필의 스피드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 스피드가 나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심이 끈끈하게 버텼고 파워풀한 걸음이 돋보였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억대 마필이기 때문에 마필에 거는 기대치라든가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 그래서 이 모든 걸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에 최고로 키를 죽이는 마필은 1번입니다. 호크프린스. 이 마필은 어찌됐든 간에 축이든 안고 가든 간에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분명하게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국산마 4등급에서도 강자가 있겠고, 외선마 중에서도 이제 문학스톰이라는 마필이 좀 세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외선마 4등급 레이스의 승부 경주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25조 마방의 마필을 놓고 승부로 봤었죠. 적중을 했습니다. 그만큼 4등급에서는 뭐 본연의 능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상위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이 기대가 됩니다. 이 호크프린스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그 변화를 감지를 했고요. 그리고 정정희 기수가 34조 마방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 나름대로 기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담 중량 52면은 최적의 여건에 1번 게이트의 2점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경주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호크프린스라는 마필,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루트 명작이라는 마필을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게 이 마필도 마찬가지네요. 지난 11월 달에 능력 부진으로 재검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의 걸음이 일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스타트라든가 뒷심이 모두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변화의 여지는 있다. 그래서 이 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선적으로 일단은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은 문학스톰, 대왕고, 초토마는 필히 안고 갈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그리고 저에 따른 강력한 누림수는 1번 호크프린스. 정말 이거는 1번을 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7번, 8번, 11번 중에 한 마리를 놓고 공략할 것이냐. 저는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환수적인 측면에 메리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 8경주는 제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승부 경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1번 호크프린스 변화가 분명히 왔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이번 경주는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전개, 물론 이제 상위 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능력 평가도 충분히 가능한 경주가 됐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5번 흥드림, 그리고 4번 신의 아들, 그리고 1번 네모 프린세스, 이 3두의 마필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으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1번은 글쎄요, 조금은 저평을 합니다. 이 마필은 뭐 그렇게 센 마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4번은 승급전인데 이 마필은 3등급에서 그동안의 과정이 너무 좋네요. 과정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단거리 추입도 좋았었고 근성도 좋고요. 이 마필. 그리고 흥디면 마필은 너무 상승세죠. 여전히 훈련강도 높이면서 준비를 했는데, 제 예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금자라는 마필. 제가
와, 이 조금씩이 아쉬워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정말 노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마필이 정말 최근에 이 마필이 여러분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인기순위 12위였죠. 인기순위 8위였는데 이때도 거의 준우승 마필과 격차 없었습니다. 제가 이때 저는 이 마필 놓고 승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승부를 봤냐면 금전하는 마필이 11월 20일 이때 여러분들 내측 1번 게이트에 이 마필을 꼴찌에 있다가 그대로 내측 파고들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라운드 아래라는 마필 또 리스트 반이라는 마필 이런 마필들을 제압을 하면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승급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승급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월 20일 날 이 마필이 왜 선전했느냐 이 부분을 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금자라는 마필은 11월 20일 전까지는 계속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마필입니다. 보시면은 정말 이 마필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7월 달부터 해가지고 구절염, 요배통 구절염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리고 7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요배통 구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까지 이게 9월 달까지 이어졌고요. 너무 키우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필이 딱 10월 6일까지 이때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관절염이 없습니다. 관절염이 여파가 딱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 이후에는 이마필이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필이 우승을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마필을 평가를 했을 때 물론 2등급 승급전이었죠. 전형적인 단거리 추입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선행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예전에 같으면 1700 선행을 받아서 3등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추입 전개였죠. 추입력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어떤 점이 있었냐면 상대 강한 상대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흥드림은 마필 반마신 차였습니다. 이때와 비교해본다면 흥드림이 54.5를 짊어졌죠. 부담 중량 이번에는 56.5입니다. 2kg 늘었죠. 반면에 반마신차를 보였던 금자유 52였고요. 이번에 또한 52입니다. 그러니까는 금자유가 최근에 이게 힘겨웠던 게 뭐냐면 출전 두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후미권의 외곽에서 추입력 발현에 있어서는 너무 내측에 쌓였던 마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에 따른 거리차, 전개를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현장 주로 정말 중요했죠. 만약에 정말 오늘 같은 경우에 추입형 마필, 그러니까 선행형 마필 무덤이다. 추입이 된다. 라고 하면 저는 이 마필 무조건 놓고 때립니다. 금전하는 마필. 부담 중량도 놓고 특히나 27조 마방에서 정말 각 마방마다 특히나 승부 기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각 마방 모두 문세용 기수와 승부 기수가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만 특히나 선호하는 기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27조에서는 김정중 기수가 나름대로 승부 기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금자라는 마필이 딱 편성을 보시면은 내측에 빠른 마필 그나마 네모 프린세스밖에 없습니다. 김정중 기수는 나름대로 스타트 능력에 강점이 있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이 마필이 오늘 선행을 한번 쏘겠다라는 그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선행을 나선다. 선행 작전을 펼친다는 게 맞겠죠. 금자라는 마필. 그만큼 순발력이 있고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이 추입형 마필이 극단적인 추입마가 아닙니다. 지난해 5월 14일 날 이 마필이 선행 경기를 펼쳤는데 보실까요? 이때 6번 게이트였습니다. 김옥성 기수 6번 게이트. 이 마필의 출발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 모자였죠. 크게 추진이 없습니다. 그냥 붙잡고만 나오는데 어떻게 타시는지 한번 보시면 외곽에서 무빙을 떠서 이 마필이 앞선을 강탈합니다.
그리고 종반까지 아쉽게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마필이 분명히 스피드가 좋은 마필, 종반에는 아쉽게 3위에 그쳤던 경주였는데, 이전에 이 마필이 단거리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초반에 스타트 능력에 강점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금자르는 마필, 예전에도 그랬고요. 스피드가 워낙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할 당시만 해도 선행을 났었던 마필이었죠. 선행을 났었던 마필.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내측에 아주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일단 1번 마필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이번에 따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정말 이 편성이라면은 이 금자유가 정말 이 내측의 최소한 중위권에만 자리를 선점한다라면은 정말 오늘만큼은 정말로 승부가 될 것이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억울해서도 아니고 미련이 남아서도 아닙니다. 일단은 추천도 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부담력의 이점이 너무 좋고요. 세 번째는 27조 마방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김정준 기수의 기승. 김정준 기수의 기승은 보완이 될 수 있는 게 스타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보완이 됩니다. 여러모로 이번 경주 금자르는 마필을 노려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제가 이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놓고 가서 졌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는 뭐 아집도 아닙니다. 고집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최근 대비 여건이 또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당일날 주로라든가 마필의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고,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이 금자에 따른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일단은 저는 이 마필의 여건은 너무 좋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뭐 능력 제가 목이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능력만 놓고 본다면 5번 흥디나 마필이 부담이 좀 높긴 합니다만 이 마필이 최근의 상승세의 능력을 절대 저평가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4번 신의 아들도 가능권인데, 복병은 바로 이 블루키톤입니다. 블루키톤의 마필. 오늘 김태희 교수가 계속 저랑 연관이 좀 있네요. 블루키톤은 최근에 두 번의 경기로 부진했지만 이 지난해 9월달 이 2등급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일단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번의 경우 56을 짊어졌죠. 직전에 55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담이 52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부진하고 공백기 있고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세게 보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은 지난해 2등급 강편성의 변화는 절대 무시했었고요. 훈련 강도와 부담 중량이 제가 볼 때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안고 갈 여지가 있으시다라면은 오히려 저는 1번 네모 프린세스 이런 마필보다는 7번을 안고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이번에 9경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4번 이 뒤의 마필은 어찌됐든 안고 가줘야 됩니다. 3번이 저에 따른 누림수의 마필이고, 여기에 보병 마필 7번 블루키톤까지는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문세영 교수가 계속한 히든삭스는 역시 부담 중에 조금은 변수로 보여지고요. 네모 프린세스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이게 본다는 게 한도 없습니다. 이 2번 마필 같은 경우에도 중장거리를 꾸준하게 뛰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거리를 줄이는 마필들, 이 마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58의 부담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3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4번, 5번, 저는 7번 마필까지는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9경주를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간에 3번 마필의 현장 주로와 마필의 상태를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이번에 9경주를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가 9경주에 이어서 이제 분할된 경주입니다. 분할된 경주. 여러분들 이 분할 경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면 어떻게 이게 나뉘어지냐면, 일단은 동일마주의 마필, 그리고 동일마방의 마필을 일단 분류를 합니다. 한 경주에 같이 추천할 수 없게 분류를 먼저 우선시 하고요. 그리고 레이팅 순으로 해가지고 나눕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니까는 레이팅 센 마필 A,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9경주, 그 다음에 센 마필 10경주, 그 다음에 9경주, 10경주. 만약에 동일하게 레이팅이 형성이 되려면 이거는 추첨을 합니다.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분할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9경주, 10경주는 2등급 분할 경주고요.
이번 경기 역시 그래서 1200m 레이스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준비된 A급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오늘 5번째 승부처이자 A급 마지막 승부처 되었고요. 역시 키를 죽이는 마필은 이번 대물입니다. 이거는 제가 성의 없는 그런 분석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마필은 소위 말해서 이제 직전에 이 마필 승급전에 인기순위 엄청나게 인기를 모았는데 이때 주로가 엄청 불량이었습니다. 그때 이 최고 레이스를 마필이 댕을 받고 그대로 월등하게 우승을 했던 꽂혔던 그런 경주였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물이라는 마필이 3등급까지는 파죽지세였지만 2등급에서 일단은 어찌됐든 직전에 무너졌습니다. 물론 아주 불량주였기 때문에 이 마필이 올라올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문세영 기수에 교체가 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 대물의 능력이 2등급에서 무조건 통한다. 이거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종효사, 마주, 소위 말해서 기승기수라든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건 뛰어봐야지 합니다. 아직까지는 2등급의 경주 경험도 없고요. 3등급까지는 월등했었죠. 월등했습니다. 경마라는 게 5등급에서도 월등했던 마필이 4등급을 못 버팁니다. 4등급에 월등했던 마필이 3등급에서 그야말로 맥없이 무너지는 게 경마죠. 물론 제 이 대물이 무조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마필은 그 누구도 2등급에서 장담할 수는 없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 현장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4번 빅터무는 제가 주요 인기 마필을 여러분께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4번 빅터무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마필은 최근에 다습줄의 선행력을 발휘해서 잘 뛰었죠. 최근의 경주로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주로가 젖어 있을 때 선행 여건이었을 때 이 마필은 잘 뛰었습니다. 보시면은 3월달에 외선마 3등급 레이스에서 선행력으로 그때 모래수 분하면 18%, 18%면은 거의 포화주로죠. 포화주로 이때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6월달에 다습줄에 이 마필이 강편성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1200m 레이스 역시나 편한 선행. 9월달에 편한 선행에 다습줄인데도 이 마필이 3등 못 버텼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선행을 못 났었습니다. 양호한주로 5등이었죠. 직전에 52.5를 짊어지고 양호한줄에 선행을 받았는데 못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현장에서 주로가 젖어 있느냐 아니면은 양호한 주로냐 이 부분만 보면 대략적으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직전에 빅터무는 문학파이어와 바이스로이한테 졌습니다. 그 마필들이 이번에 나오죠. 문학파이어 그리고 바이스로이라는 마필, 이 마필들이 직전에 빅터무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학파이어가 바이스로이가 최근에 두 번의 경기 바이스로이는 문학파이어를 다 이겼습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문학파이어를 다 이겼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바이스로이도 이제 직전에 부진했던 이유가 12월달과 비교해본다면 이제 3kg 늘어난 부담 중량이 나름대로 자롤했었죠. 이때 당시에 직전에 부진했던 이유가. 그리고 뒷심 매력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문학파이어는 물론 이제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바이스로이라는 마필한테 지긴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경주 내용은 좋았습니다. 경주 내용이 뭐냐면은 여력은 상당히 바이스로이를 압도했던 그런 탄력감이었습니다. 직전에도 3랑 타임이 바이스로이는 38초 9였죠. 문학파이어는 38초 2입니다. 같은 경주였고요. 그 전 경주 문학파이어 3랑 타임이 36초 9, 지원아프 타임이 13초인데 바이스로이 13초 5, 38초 플랫입니다. 모든 기록이 문학파이어가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이스로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문학파이어를 이겼지만 정말 가벼운 주로가 아니라면 이 마필도 문학파이어라는 마필을 절대적으로 장담해서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안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게 필히 주목할 마필이 바로 6번 큐피드 미션인데 이게 19주 만에 나오는 마필. 일단은 중요한 거는 주행임사 때그럼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니까 물론 단순히 주행사는 주행사일 뿐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주행사를 받았던 마필이 어마어마한 마필. 국내 최강의 마필이죠. 지난주에도 1등급 경기에 나와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어마어마한 마필. 이 마필과 추진이 없었는데 주폭이
거의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어마어마인가? 라고 착각이 될 정도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중요한 노림수의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탄력감 자체가 이 국내 최강의 마필과 대결을 펼치는데 걸음이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6번 마필이었고요. 녹색 모자, 그리고 큐피드 미션은 청해 마필이죠. 5번 마필이었습니다. 전개는 그대로 1위의 마필 앞선 전개를 펼치고요. 종반의 걸음을 보시면 추진이 이 5번 마필이 큐피드 미션이고요. 이게 6번 마필이 국내 최강의 어마어마합니다. 비교를 한번 주포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5번이 약간의 그런 다미가 좀 있긴 했는데 추진은 없죠. 잘 따라갑니다. 근성이 있게. 살짝 추진을 댔지만은 이 추진 가지고로서는 거의 추진이 없는 거죠. 약간 밀리는 걸음이었습니다. 그게 상대 마필이 국내 최강의 어마어마한 마필이고, 이 마필은 직전에 휴양기 이후에 복귀전에서 지난주 마지막 경기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경합 양상 속에 산마신의 우위를 점했던 마필이 어마어마. 그러면은 간접 비교인데 큐피드 미션의 걸음이 일단 좋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마필의 훈련 강도가 이게 습보를 무려 8바퀴를 들었습니다. 훈련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은 짧고 굵게 엄청나게 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부담력 이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무려 51.5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런 특징이 있네요. 제가 한번 정리해보자면 마지막 승부처. 일단은 물음표가 좀 많습니다. 이 빅터브는 정말 저준주로 아니면은 쉽진 않다. 버티기에 바이스로이도 마찬가지 그런 평가가 됩니다. 2번 대물은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2등급의 무조건 강축이다 라고 하기에는 뛰어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의 중심에 있는 마필들은 문학파이어와 큐피드 미션, 특히 6번 마필을 좀 주목을 합니다. 물론 7번 마필도 마찬가지고요. 6번, 7번을 주목을 하고 우선적으로 2번 대물을 인정을 합니다. 이번 경주. 그리고 나서 당일날 주로 상태에 따라서 이제 8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자,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중심에는 6번, 7번이 되고요. 2번은 절대 뺄 수는 없죠. 제가 이 마필이 2등급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뛰어봐야지 안다는 소리죠. 맹목적인 믿음은 삼가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경주. 자, 그래서 6번, 7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2번 대물을 언급을 드리면서 마지막 10경주 A급 마지막 승부 경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 경마 예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경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런데 편성을 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주로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오늘 정말 선행주로냐? 저는 현장의 상을 통해서 이제 매경 저렴께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주로 파악을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가 아침에 오전장 1경주의 주로가 마지막까지 또 가는 경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중반에 또 한번 바뀌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은 적중률이 좀 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 경주별로 혼전도를 먼저 체킹을 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배팅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출전 투수가 적더라고 해서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런 토요 경마는 아니고요. 그래서 못 이길 날도 아닙니다. 저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임하신다라면은 조금은 승리확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1호 경마 역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성심껏 정말 성실하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께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요 경마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